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첼시와 리버풀의 경기, 첼시의 3대1 승리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오늘 경기는 리버풀은 우승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약간의 로테이션을 돌렸고요. 첼시는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위해서는 승점 3점이 꼭 필요한 경기였습니다. 첼시의 포메이션 특징적인 걸 보자면 카이세도가 우풀백 자리에 나와서 인버티드 풀백처럼 활용이 됐고요. 또 마두에케가 왼쪽 윙어 자리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버풀은 중원의 로테이션을 세게 돌렸는데요. 엔도, 엘리엇, 존스 이렇게 3명이 중원을 구성했고요. 칸사, 치미카스 이렇게 2명도 로테이션이 돌아갔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저 개인적으로 눈에 띄었던 건 이 첼시의 수비 복귀 구조입니다. 일단 파머, 잭슨 이렇게 2명 앞에 있는 선수가 많이 뛰면서 1차 패스를 잘 방해해줬습니다. 잭슨이 아니라 웅쿵쿠가 톱이었을 때는 이 첫 겹이 쉽게 벗겨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확실히 잭슨이 성실성은 좋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차 패스가 들어가더라도 네투, 마두에케 양쪽 윙어들이 빠른 수비 복귀를 하면서 수비 형태를 잘 잡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왼쪽 장면도 네투가 빠르게 학포 쪽으로 붙어주면서 측면 2대1 구조를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네투가 계속해서 손짓을 하면서 내가 맡을 테니까 너는 이제 뒤로 돌아가는 치미카스 막아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윙어와 사이드백 간의 소통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측면 구조가 완성되면 카이세도, 라비아, 엔조 이렇게 중앙을 채울 때도 있었고요. 라비아, 엔조가 중앙에서 수비적인 포백 보호 역할을 잘 해줬습니다. 그래서 첼시가 수비할 땐 하고 역습 나갈 땐 나갈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완성이 되었고요.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게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라비아의 효과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게임이 첼시하고 맨체스터 시티 리그 첫 경기였어요. 그때 라비아, 카이세도 이렇게 2명이 중원에서 좋은 엔진 역할을 해줬잖아요. 한 명이 수비하러 튀어나가면 나머지 한 명이 커버해주고 이렇게 교대로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중원에 엔진 역할을 해줬었는데 오늘 확실히 라비아가 있으니까 또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라비아가 또 수비력, 활동량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장면처럼 이 수비 달고 돌아서는 플레이가 괜찮거든요. 리스 제임스가 볼란치로 쓰일 때는 약간 공이 왔을 때 무리하게 돌지 않고 리턴을 주는 느낌이라면 라비아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앞으로 돌아서기 때문에 이렇게 수비 3명을 한 번에 녹여낼 수 있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라비아가 이렇게 돌아서면서 앞쪽으로 파머에게 전개해준 공이 첫 엔조의 득점 기점 플레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라비아가 오늘 중원 싸움에서 해준 일이 상당히 많았어요. 특히나 엘리엇, 커티스 존스 이런 미드필더들의 소유를 많이 방해해주면서 리버풀 중원에서의 템포가 올라가지 못하게 잘 조절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는 패스 성공률 100%를 달성하면서 안정적인 볼 백업도 했던 라비아입니다. 그 다음은 엔도입니다. 엔도가 이번 경기에서는 리버풀 중원의 희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첼시에 라비아가 있었다면 리버풀에는 엔도가 센터백 2명 앞에서 바로 공을 받아주면서 앞쪽으로 전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줬고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리버풀 선수 11명 중에 가장 좋은 활약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포백업 보호도 잘해줬고 탈압박도 좋았습니다. 사실 엔도가 흐라벤베르라는 엄청난 주전 선수 때문에 클롭 대에 비해서는 출전 시간을 많이 부여받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다음 시즌에 엔도가 남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조금 더 출전 시간을 늘려서 흐라벤베르도 관리하고 엔도도 잘 써먹는 그런 그림을 그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 또 언급할 부분은 왼쪽 윙어 마두에케입니다. 마두에케가 오른쪽에서 접고 안쪽으로 올리는 그 무지성 크로스의 빈도가 줄었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불필요한 동작이 약간 줄어든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약간 자기가 할 것만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정발로 갔을 때 돌파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마두에케는 정발임에도 불구하고 돌파를 곧잘 해냈던 것 같아요. 이게 정발로 드리블하는 선수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의 마두에케라면 오른쪽 어깨로 상대 수비 접근 막고 왼발 쪽으로 공을 지키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주로 터치라인 쪽으로 몰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마두에케는 안쪽으로도 가고 바깥쪽으로도 가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번갈아 쓰면서 오히려 돌파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두에케에게 느껴지는 게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 힘이 좋다고 느껴졌어요. 제가 말하는 건 막 씨름처럼 이렇게 잡아당기고 이런 게 아니라 15m, 20m를 전진하더라도 스피드가 죽거나 파워가 줄어드는 느낌이 안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두에케
왼쪽 기용도 계속해서 고려해볼 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은 코릴과 찰로바 센터백 듀오입니다. 어떻게 보면 첼시의 가장 약점인 라인이 이 수비 라인이죠. 그 중에서도 센터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코릴과 찰로바의 센터백 듀오가 오늘은 아주 안정적인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중앙 공격수 쪽 루트를 잘 막으면서 조타, 교체 투입된 누네즈 둘 다 잘 묶었고요. 또 공중볼 처리가 괜찮았어요. 지금은 찰로바가 크로스를 처리하는 과정이고요. 코릴도 후반전에 결정적인 클리어링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리버풀의 크로스 플레이를 잘 방어했다라고 볼 수 있고, 제가 느꼈던 건 위치 선정 능력이 되게 좋았어요. 이 리버풀의 센터백 듀오를 뚫기 힘든 이유가 반다이크, 코나테 이런 선수들이 결국엔 풀백이 뚫리더라도 되게 결정적인 위치에 서 있으면서 중요 지역에서의 공격은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첼시 센터백이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콜이라고 찰로바 이런 선수들이 위치를 잘 잡아줬고요. 또 순간적으로 가운데 센터백이 됐던 코릴이 빌드업 방향도 잘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리버풀은 시즌이 종료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남은 시기 동안 서브 자원을 골라내는 시기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커티스 존스. 팔 건 아니지만 패스 정확도 높일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버풀 유스 출신이기 때문에 홈그로운, 팀그로운 이런 것들 만족하기 때문에 팔아야 하는 자원은 아니죠. 하지만 어제 같은 경기에서는 존스가 자신이 준주전이라는 걸 보여줄 그런 게임이었는데 좀 아쉬웠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엔도는 본인만 괜찮다면 다음 시즌에도 계속 활약을 하면서 리버풀의 서브 역할을 해주기에 아주 적합한 기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그 다음은 엘리엇인데요. 엘리엇은 사실 좀 많이 애매합니다. 소보슬라이에 비해서 엘리엇이 경쟁력이 생기려면 공격 쪽에서 더 활약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온더볼, 공을 가지고 있을 때 더 창의적인 플레이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는 엘리엇이 조금 터치가 튀는 것도 같았고, 또 공격에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냐? 그것도 아니고요. 압박을 잘했냐? 그것도 아닙니다. 라비아의 첫 골 기점 패스가 엘리엇이 마크를 조금 더 잘했다면 더 불편하게 나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되면서 리버풀 플레이 스타일에는 과연 맞는 선수일까라는 물음표가 생기는 경기였고요. 콴사는 사실 자책골 이런 거는 억울한 것도 있고요. 마지막에 PK 내준 것도 사실 혼자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주전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즌도 반다이크, 코나테 체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치미카스는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첼시에는 중요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쿠쿠레야의 살라 봉쇄입니다. 쿠쿠레야가 살라와의 1대1 대결에서 많이 승리한 느낌이 있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쿠쿠렐라가 클래스 높은 윙어랑 1대1 할 때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서 쿠쿠레야가 털렸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경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라의 플레이메이킹 능력도 억제를 했어요. 살라가 사실 1대1 돌파도 있지만 많은 패스들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런데 그 플레이메이킹이 만들어지기 전에 미리 압박을 가해주면서 살라를 불편하게 만들었고요. 또 살라가 라이트백과 연계할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거는 쿠쿠레야가 라이트백이 돌아뛸 때까지 내지는 근처로 접근할 때까지 시간을 주지 않았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쿠쿠레야가 살라를 잘 봉쇄했기 때문에 또 리버풀의 공격력을 억제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 팀에게 이 경기가 주는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일단 첼시는 이 경기력을 계속 유지한다면 챔피언스 리그 무조건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순위로 따지면 5위죠. 그런데 이제 첼시가 어떻게 보면 막판 일정 중에 어려운 일정인 리버풀 경기를 승리하면서 상당히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다. 또 컨퍼런스 리그 이미 결승이 유력한 상황이긴 하지만 자신감 충분히 채울 수 있고 또 안정적으로 결승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얻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리버풀이고요. 리버풀은 이 동기부여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중원 라인이 주전 선수와 그렇지 않은 선수의 클래스 차이도 있겠지만 사실 리버풀이 아무래도 우승이 확정되다 보니까 동기부여의 차이는 알게 모르게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이번 시즌 리버풀이 우승하긴 했지만 오늘은 서브 퀄리티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이적 시장 열심히 보내야 된다
라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 같습니다. 과연 첼시는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할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